예, 안산 시민 여러분, 상역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기호 1번 전해철입니다. 이제 총선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총선의 선택 기준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한나라당의 독선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 세력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안산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는 어렵습니다. 약속했던 통신비 인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한나라당의 정책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은 1% 특권층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서민 경제를 위한, 서민을 위한, 중산층을 위한 그런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사람과 정치 세력은 오직 통합민주당뿐이고 기호 1번 전해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안산 발전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그 현안에 대해서 누가 적임자로서 처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15년 전에 안산에 내려왔습니다. 안산시 최초로 법무부인을 만들어 변호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안산시의 고문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안산시장에 대한 정책적 조언과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무료 변론과 상담 역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의 노동위원회 위원, 공익을 위해서,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국정 경험 역시 쌓았습니다. 최연소 민정수석으로서 많은 현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저 전해철이 할 일 많은 안산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수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기호 1번 전해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수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화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 인수위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서민들은, 중산층들은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 약속했던 경제 살리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고 또 기름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1,000만 원 시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1% 특권층만을 위한, 소수만을 위한 그런 경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정거래 기능을 약화시킨다든지 금산분리에 대해서 완화시킨다든지 모두가 대기업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후보께서는 특권층 매각과 또 특권층만을 위한 이런 경제정책을 펼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부처를 좀 통폐합시키고 국민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거대 야당이 계속해서 발목만 잡기 때문에 어느 정책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경제를 파탄시키고 그리고 우리 살림을 어렵게 만든 그 집권당이었던 지금 통합민주당이 그러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그러한 여당을 만들어 주셔야 경제도 살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잘 모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보충 질문. 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이화수 후보님께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알기로 이화수 후보님께서는 그동안 서민과 노동자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시고 또 그런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평생 생활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이 후보님께서 평소 또 평생 살아오신 것에 맞는 건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하면 보육료 당연히 올라갑니다. 우리 서민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들만이 좋은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 우리 서민이나 상록부 주민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과연 이것이 서민 경제를 위한 것인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분배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쌀이 가득 있어야 인심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기업이 위축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분배 기능에 치중해서 노력해왔던 과거 정권, 이걸 갖다가 바로잡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해철 후보는 노무현 정권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를 위해 고생하시겠다고 출마하셨는데 후보께서 몸담고 계셨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후보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예. 참여정부는 이제 지난 2월 말로 끝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국민들과 역사가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참여정부가 또는 DJ 정부를 포괄해서 10년의 정책은 다소간의 과오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책적 방향을 옳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통일 정책 10년간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남북 정상들의 모임을 5년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해왔고 또 경제협력까지 실질적 경제협력까지 나아가는 등 그 정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런 정책들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 정책은 옳은 부분도 많이 있었고 일부 소통의 부재, 국민들과의 대화 부족이나 이해 부족에 기인한 건 있다 하더라도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될 정책이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충 질문하십시오. 예, 후보께서 속한 통합민주당은 총선 전에 구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당해서 생긴 정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이 구민주당과 열린우리당과의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 통합민주당은 중도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개혁적인 그런 정당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함께 통합된 구민주당과 정책적 노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로 이전에 한 4년 전에 일단 분당이 돼서 다른 당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적 관련성이 있는 당들이 다시 합쳐서 당을 함께 했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통합의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것은 당은 기본적으로 지역적 연구만을 강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정책 정당을 지향해야 되고 정책 정당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지역성에 의해서 당이 있던 모습들이 이번에 아주 다행히도 합쳐짐으로써 전국 정당의 면모를 세웠다. 이것은 우리 정당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이고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